선생님, 저 요즘 너무 행복해요. 며칠 전 63세 정미화 씨가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활짝 웃으며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늘 무릎 아프다, 속이 더부룩하다며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오시던 분인데 이날은 눈빛부터 달랐거든요.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하고 여쭤보니 정미화 씨가 웃으며 허리춤을 슬쩍 잡아당기며 말하셨습니다. 이 바지가요? 예전에 딱 맞았던 건데 지금은 흘러내릴 정도예요. 뱃살이 쏙 빠졌고 얼굴도 붓기가 빠졌다고 다들 깜짝 놀라요. 살 빠졌다고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이분 처음 오셨을 때는 무릎 통증, 변비, 그리고 수면 장애까지 겪고 계셨어요. 가공식품을 자주 드셨고 아침마다 커피 한 잔에 식빵 한 조각으로 식사를 때우셨지요. 입맛은 없고 기운은 없고 체중은 조금씩 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표정은 밝고 자세도 고다지고 무엇보다 몸이 가볍다고 하십니다. 몸이 가벼우면 마음도 가볍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단순한 식사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67세 한방내과 전문의 조명진입니다. 오늘은 뱃살을 줄이고 건강을 되찾는 아주 간단한 식사법, 바로 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혹시 요즘 살이 잘 안 빠지신다고 느끼시나요? 예전보다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자꾸 복부에 살이 붙고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십니다. 운동을 해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큰 변화가 없고,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먹느냐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는 것입니다. 요즘은 음식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건강식품도 많고 저칼로리 식단도 많지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날이 갈수록 몸이 무거워지고 피로는 쌓이고 병원은 자주 가게 될까요? 그 원인은 바로 식사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식탁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가공된 음식이거나 영양제나 인스턴트에 의존한 식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든 점심이든 우리는 늘 배를 채우는 데만 집중해 왔습니다. 배고프니까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 먹는 것으로 식사의 목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실제로 정미화 씨처럼 식사 원칙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2주 만에 몸이 달라졌다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배가 들어가고 속이 편해지고 숙면을 하게 되는 변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 식사법은 힘든 운동도 복잡한 조리도 값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법칙 하나, 이것이 뱃살을 잡고 체중을 줄이고 몸 안의 독소를 자연스럽게 배출시켜주는 비결입니다. 이 식사법을 실천하신 분들은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살이 빠지니까 무릎이 안 아파요. 속이 편하니까 마음이 안정돼요. 이젠 밥 먹고 나서 졸리지도 않아요. 가장 좋은 건 내가 나를 스스로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바뀝니다. 당신이 바꾸기로 결심하는 순간부터 말이지요. 그럼 이제 그 놀라운 식사법, 단 2주면 몸이 반응하는 그 원칙, 지금부터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그 식사법이 뭔데 그렇게 살이 빠지냐는 질문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7대3 식사법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정확히 실천하는 분들은 많지 않더군요. 이 7대3 식사법은 평생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식사 습관입니다. 그 구조는 간단합니다. 전체 식사에서 70%는 채소와 과일, 자연 그대로의 식품, 그리고 나머지 30%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필수 영양소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가공된 음식은 최대한 줄이고
효소가 살아있는 자연식품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고기는 먹지 말라는 건가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나 달걀,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에너지 자원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다만 전체 식사 중에서 비율을 조절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밥 한 공기, 국, 고기 반찬, 김치. 보통 이런 구성 아닐까요? 이 식단의 문제는 쌀밥에 탄수화물이 너무 많고 섬유질은 부족하며 단백질보다 오히려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과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먹고 나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며 남은 당분은 결국 내장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결국 이런 식사가 복부비만, 특히 나이 들어도 빠지지 않는 뱃살의 원인이 되는 거죠. 반면 7대3 식사법은 몸의 작용 흐름 자체를 바꿔줍니다. 채소와 과일 중심의 식단은 섬유질과 효소가 풍부해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만들고 독소가 잘 배출되며 필요한 영양소는 흡수되기 쉬운 상태로 제공됩니다. 여기에 적당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함께 들어가면 포만감은 충분하면서도 소화 부담은 적고 칼로리는 낮은 상태가 유지되죠. 이 식사법은 단순히 다이어트를 위한 식단이 아닙니다. 몸속 대사 균형을 회복하고 염증을 줄이며 만성 질환의 근본 원인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아침에는 이 원칙을 조금 더 가볍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 1개 혹은 착즙한 당근 양 배추사과 주스 1컵. 이것만으로도 몸이 놀라울 만큼 반응합니다. 아침에 무거운 밥이나 국 대신 이런 자연식 위주의 식사가 들어오면 밤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아침은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몸을 비우고 깨우는 시간입니다. 이때 무겁게 먹으면 오히려 몸이 피로해지고 소화와 배출이 동시에 안 되니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식사는 생채소나 과일 혹은 공복 유지 후 미지근한 물이나 레몬수 정도로 가볍게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먹는 햄, 소시지, 크림빵, 시리얼, 이런 가공식품들은 효소가 거의 없고 오히려 소화 효소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몸이 점점 지치게 됩니다. 효소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몸의 모든 대사 과정을 조절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효소는 대부분 신선한 생채소와 과일에만 존재하고 가열되거나 가공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7대3 식사법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의 기능을 살리는 식사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하루의 식사를 10이라고 봤을 때 7은 생채소와 과일 위주의 자연식, 3은 단백질과 지방, 곡물로 채운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단 2주만 실천해 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뱃살이 줄어들며 잠이 잘 오고 배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내 식탁을 스스로 지배하고 있다는 자존감입니다. 이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자, 이제는 이 7대3 식사법을 실제로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차례입니다. 이건 제가 책에서 본 내용이 아니라 제가 직접 만나 진료하며 함께 과정을 지켜본 환자분들의 생생한 사례입니다. 먼저 63세 정미화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뱃살 때문에 큰 고민이셨어요. 허리띠가 점점 타이트해지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렸죠. 가장 불편했던 건 매일 아침 일어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화장실도 시원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침 식사를 과일 하나로 바꾸고 식단을 7대3 법칙에 맞춰 조정한 지 딱 2주일 만에 달라졌습니다. 아침엔 사과 하나나 착즙한 당근 양 배추사과 주스를 마시고 점심엔 채소 위주의 식단에 삶은 달걀 하나, 저녁은 나물 몇 가지와 두부, 소량의 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배가 한결 편해지고
아침마다 화장실을 규칙적으로 가게 되었고 무엇보다 허리둘레가 4cm나 줄어들었습니다. 본인은 말하길 딱히 굶은 것도 없고 허기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울을 보면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느껴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외모가 아니라 몸 안의 균형이 바로잡힌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69세 박기무 씨입니다. 이분은 고혈압 약을 10년 넘게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게다가 항상 피곤을 달고 살았고 식후엔 졸음이 밀려와서 낮잠을 자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고 하셨죠. 이분께는 단순히 식단을 바꾸라고 말씀드리기보다 하루 한 끼라도 7대3 식사 원칙을 적용해 보자고 제안드렸습니다. 박기문 씨는 점심 식사를 채소 중심으로 바꾸셨고 하루에 여러 번 마시는 커피 대신 미지근한 레몬물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3주 후 혈압이 안정되고 오후에 느껴지던 졸음도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많아지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오후에도 머리가 맑아요. 예전엔 뭐만 하려고 하면 눈이 감겼는데 지금은 기운이 돌고 하루가 길게 느껴져요. 세 번째는 71세 이선희 씨입니다. 이분은 늘 관절 통증을 호소하셨고 한 달에 한두 번은 병원 물리치료실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안 오시더니 8주 만에 다시 진료실에 오셨는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저 요즘 무릎이 덜 아파요. 그리고 약 먹는 양도 줄었어요. 무리하지 않고 단지 식단을 바꿨을 뿐인데 이런 변화가 오네요. 이선희 씨는 매일 저녁 고기 반찬 위주였던 식사를 채소와 해조류 그리고 두부로 바꾸셨습니다. 7대3 비율을 꾸준히 지켰고 식사 전후로 걷는 습관까지 들이셨죠. 그 결과 관절통이 줄었을 뿐 아니라 몸무게도 3kg 가까이 빠졌고 수면도 깊고 안정적으로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7대3 식사법은 단순한 다이어트 방식이 아닙니다. 몸의 기초 체력, 내장 기능, 면역력까지 회복시키는 방향성 있는 식사법입니다.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고 체질이 다릅니다. 그렇기에 완벽한 식사법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은 있습니다. 그 원칙이 바로 이 7대3입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비율로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당신의 몸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식사법은 결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 그대로의 식사를 조금만 더 늘리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7대3 식사법, 이제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대3에서 7은 신선한 채소, 과일, 해조류, 통곡물, 견과류 같은 자연 식물성 식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은 계란, 생선, 두부, 닭고기, 소량의 현미밥 같은 단백질과 복합탄수화물 위주 식품이에요. 여기에 몸에 좋은 지방도 조금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들기름이나 참기름처럼 자연에 가까운 기름들이지요. 이 비율을 어떻게 식사에 적용할 수 있느냐? 실제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는 생과일이나 착즙 주스로 간단히, 예를 들어 당근, 양배추, 사과를 함께 착즙한 CCA 주스 1컵 또는 사과 하나와 미지근한 물 1컵으로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밤사이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은 원래부터 소화보다는 배출의 시간이기 때문에 굳이 무겁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점심 식사는 본격적으로 7대3 비율을 맞추면 됩니다. 접시 위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세요. 한 접시에서 약 70%는 쌈 채소, 데친 브로콜리, 도라지 무침, 나물 반찬, 김, 미역, 배추 등 섬유질과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 그리고 나머지 30%는 삶은 달걀, 구운 두부, 조림 생선,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위주 반찬, 그리고 밥은 소량 현미밥 반 공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녁 식사는 가장 간단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중 가장 소화력이 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된장국 한 그릇에 나물 몇 가지 혹은 양상추와 두부 샐러드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가능하다면 저녁 시간은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마무리해 주세요. 이 식사법을 잘 유지하시려면 식사 전후 습관도 중요합니다. 식사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 마시기, 식후엔 잠깐이라도 가볍게 걷기,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체내 순환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럼 여기서 실수하기 쉬운 몇 가지 주의사항도 짚어드릴게요. 먼저, 생채소는 몸에 좋으니까 무조건 많이 먹어야 한다는 생각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하신 분은 생채소를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살짝 데치거나 볶거나 국물에 넣어 부드럽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로, 과일은 무조건 건강식이라는 생각도 오해입니다. 과일도 너무 많이 드시면 당분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공복에 적당량만 드셔야 하고, 가급적이면 사과, 배, 블루베리처럼 섬유질이 많은 과일을 선택하세요. 셋째,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진다고 걱정해서 하루 3끼 모두 고기 반찬을 올리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단백질은 하루 한 끼 정도면 충분하고, 단백질 섭취가 과하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가고 체내 산성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넷째, 7대3 법칙을 급하게 적용해서 식사량을 확 줄이거나 하루 한 끼만 먹는 방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결코 굶는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먹어야 할 건 잘 먹고 줄여야 할 건 줄이는 균형 잡힌 식사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 더, 가공식품의 유혹입니다. 냉동식품, 햄, 소시지, 시리얼, 컵라면, 이런 음식은 맛은 강하지만 몸에 좋은 효소는 전혀 없고 소화에 부담만 줄 뿐 아니라 몸속 효소를 소진시키는 주범입니다. 되도록이면 장을 보실 때 성분표를 확인하시고 재료가 단순한 식품을 선택해 보세요. 이건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네 하는 건 아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천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아니라 정화, 식단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선택이니까요.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정말 이렇게만 해도 달라질까? 혹은 며칠 해보다가 다시 돌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것입니다. 습관이 건강을 만든다는 진리입니다. 한 번의 식사가 사람을 망치지도 않고 한 번의 운동이 수명을 늘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습관은 분명히 우리의 몸을 바꿉니다. 많은 분들이 식단을 바꾸고 며칠 지나 몸이 가벼워졌다고 느끼면서도 다시 예전 식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의지가 아니라 환경과 루틴의 문제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끊으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자리를 조금 더 나은 음식으로 바꿔보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평소 아침 식사로 빵을 드시던 분이라면 사과 반 개와 양배추 주스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입 안도 개운하고 속도 편안해질 겁니다. 점심시간에 늘 고깃집을 찾던 분이라면 같은 식당에서도 먼저 쌈 채소를 충분히 드시고 고기 양은 반으로 줄여보는 거죠. 그렇게만 해도 식후 졸음이나 더부룩함이 줄어듭니다. 저녁 식사에서는 국물 음식이나 찌개 대신 나물 반찬을 중심으로 식사를 구성해 보세요. 이때 두부나 삶은 계란처럼 부드러운 단백질을 곁들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식사의 질과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의 리듬은 금세 반응합니다. 특히 위장이 편안해지고 배변이 부드러워지고 무릎과 허리에 가해지는 압박이 줄어드는 걸 체감하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 미국 내과학회에서도 채소 중심의 식단을 꾸준히 유지한 사람들의 혈압, 혈당, 중성지방 수치가 크게 안정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의 위험률 역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요.
또 일본의 장수마을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100세 이상 장수 노인들은 대개 하루 2끼 또는 3끼를 먹되 양보다 질을 우선으로 하고 생채소, 발효식품, 통곡물 위주의 식사를 지속해왔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주 한방의학연구소에서 7대3 식사법을 적용한 환자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3주 내에 위장 기능, 체중, 수면, 관절 통증에 뚜렷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자극적인 보조제나 단기 다이어트보다 매일 실천 가능한 건강 루틴이야말로 우리 몸에 가장 오래 남는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습관은 처음엔 어렵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되면 자동화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고 잠시 몸을 움직이고 사과 반 개나 착즙 주스 한 잔으로 하루를 여는 것. 이 흐름을 한 달만 이어가도 몸은 그 패턴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반복하다 보면 점점 예전처럼 무거운 음식을 찾지 않게 됩니다. 달라진 몸의 감각이 새로운 기준이 되기 때문이지요. 건강은 내가 매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식탁을 주도하고 있다는 자각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예방약이 됩니다. 지금 당신이 시작한 이 작은 변화, 그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닙니다. 미래의 나를 위한 약속이고 몸과 마음을 살리는 방향 설정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기억하셔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몸을 살리는 식사는 비율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배를 채우는 식사보다 몸을 가볍게 하고 회복시키는 식사가 필요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7대3 식사법, 자연식품이 7, 단백질과 곡물이 3. 이 원칙 하나만 실천해도 뱃살은 줄고 장은 편안해지고 몸속 독소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아침은 생과일로, 점심은 채소 위주로, 저녁은 가볍게. 오늘부터 이 순서대로 식사해 보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나는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혹은 이건 꼭 실천해 보겠습니다 하고 댓글로 당신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을 돌보려는 당신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 편안한 설명으로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